이분이 원래 그 한의사가 아니세요. 원래는 동양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음식 가지고 태양인이신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게 됐고 어차피 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의학이나 동양학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 주역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뭐 점치는 서로 알겠지만 실제로 그 점을 어떻게 잘 치느냐가 그 사람의 공력을 드러내긴 하지만 사서 삼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이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쪽에서 돌리게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면서 이런 풍수지리나 이걸 다 좀 미신 쪽으로 몰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런 쪽으로 몰려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산맥 같은데 쇠 같은 거 많이 박아놨죠. 이런 거는 사람 침 넣는 거랑 똑같아요. 침은 보사법이 있거든요. 기운을 빼버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친 지 얼마 안 되면 빨리 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친 지 오래되면 기운을 더해줘야 돼요. 이게 보사법이라는데 그 방식대로 처리해놨어요. 일본인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다 미신이다. 왜 근거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없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뭐 그래서 주역에서 보면 무극, 태극 뭐 영어로 얘기한다면 싱귤레리티라고 했어요. 태초의 우주가 한 덩어리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현생의 나이나 회장님이 저보다 조금 더 위이신 건데 태초의 한 덩어리였으면 성분들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게 분할을 일으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케이아스라는 혼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질서예요. 그냥 번연한 무질서인데 질서가 있는 무질서. 즉 질서는 있는데 이게 질서가 있다고 감자지를 못하니까 무질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케이아스가 있는 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의 표현을 이렇게 가지고 다 나누죠. 음과 약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아직 분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나누지만 여기 안에도 세포 하나도 이렇게 나눠지고 이거 안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큰 분류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성질이 다른 걸 뜻해요. 뜨거운 게 양이면 차가운 거 차가운 게 양이면 뜨거운 게 이렇게 성질이 반대된다는. 모이는 힘이 강한 거를 양이라고 한다면 흩어지는 걸 이렇게 흩어지는 걸 양이라고 한다면 모이는 걸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차가운 걸 양이라고 한다는 거에 좀 걸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뜨거운 게 양이잖아요. 그죠? 정의를 이렇게 내려서 쓰는 겁니다. 원래. 보통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거지 정의를 정확히 한다면 어느 걸 양이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만약에 차가운 걸 양이라고 할 거다. 왜냐면 남자를 양, 여자를 음으로 놓으면서 동양에서 남군주의 남자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걸 좋은 쪽으로 많이 쓰기 시작해요. 분류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귀신들을 음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나쁘다는 음하는 이런 말을 쓰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다는 거지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성분을 전개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이번 이렇게 쓰겠다는 걸 정의 내리고 써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태극이 어떤 뭐 태초에 뭐 0. 몇 초 사이에 하여간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 차이와 이러면서 막 분할을 하기 시작해서 뭐 수소, 헬륨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 터지기 직전에 이게 원래는 빅뱅선이라고 해서 물리학적으로는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됐다는 거거든요. 맨 처음인 이 태극에 해당되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하면 싱귤레리티라고 해요. 특이점,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최초에 어떤 이런 원리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굉장히 고압과 굉장히 고온과 이러면서 빵 터져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양자역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많이 해요. 플라즈마 실험을 하면서 이런 실험을 해요. 전자고 양자가 뭐 규칙이 없어요, 보통 때에는. 그런데 이거를 플라즈마 실험관에 넣고 고온과 고압을 딱 주는 순간 얘가 어떤 힘이 생겨요. 이게 뭐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런 것처럼 그 원리에서 빵 터져나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게 빵이다 그러면 빅뱅소라고 다를 게 없어요. 빅뱅소라고 다를 게 없어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음양, 사상이 나눠지는 건 성질이 다른 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류가 되어도 분화가 되어도. 그래서 모든 수련법은 자, 한 덩어리였을 때 무구. 독일 쪽에서는 이걸 무구 황조라고 해. 실로 하면 한 덩어리에 온 우주의 한 덩어리. 기독교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련은 어떠한 수련도 다 이 만물에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일법 또는 이 하나였을 때는 아주 밝은 빛과 같다 그래서 빛으로 돌아가서 회광법 또는 이게 순방향인데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역법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것도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로 안 돌아간다면 이 원리를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종교의 기본 체계예요. 이게. 그래서 사상은 어떻게 했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성질이 다른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다르더라. 즉 태양, 소음, 태음, 소양 이렇게 나뉘는데 주역 체계에서는 이렇게 태양과 소음이 양이고요. 소양과 태음이 음입니다. 소양인이 양인이 아니라 음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소자가 적을 소자예요. 양이 적다는 의미예요. 근데 보통 소양인은 양인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음인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한에서도 좀 드물긴 해요. 얘기할 때. 어쨌든 소양인은 음인입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에서 태양으로 에너지가 평형을 이룰 때까지 에너지 흐름이 있어요. 태양 물질과 태양 물질을 같이 놓으면 흐름이 생겨요. 소양에서 소음으로 물납해서 양에서 음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간섭하지 않아요. 이 빛이 저 빛과 간섭이 안 일어나듯이 간섭하지 않아요. 전혀 별개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수준이 안 높다고 하시는데 다 높으신데요. 다 이해하시는데요. 강의할 때 너무 높게 하면 안 된다. 다들 뭐 그러셔가지고 다 이해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분류해 놓은 거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니 내가 소양인이니까 소양 것만 계속 먹게 되면 너무 소양으로 그으로 치우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 걸 취해서 가운데를 황제냉이로에서는 중화 합형인이라고 해요. 이랬을 때 가장 병이 없는 상태예요. 중화 합형 이미 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자. 그러면 소양인한테는 금이 소양기가 있어서 나쁩니다. 금이 나빠요. 금반치가. 저 같은 소양인이 좀 불쌍한 거는 보약도 싸요. 보리, 결명자, 옥수수, 소음이는 보석도 옛날에 비쌌지만 소양이는 은이 좋아요. 소양이 중에 비싼 보석은 백금이에요. 백금. 그리고 소음이는 다 좋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소음이는 좋아요. 소양이는 또 산삼도 나빠요. 소음이 좋고요. 인삼 이런 뿐만 아니라 산삼도 나빠요. 저도 절대 인삼을 안 먹죠. 산삼도 안 먹습니다. 저도. 주면 받아요. 안 먹으면 드리죠. 안 먹는다고 또 안 주시면 사달래요. 줄 거면. 자, 그래서 정말 이걸 더 중요한 건 이제 진단을 정말 할 수 있느냐? 나한테 그런 게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커피가 특히 쌀이 안 맞는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금까지 주식을 잘 드셨는데
쌀이 병의 원인이었다. 뭐 물론 그 모든 병들은 신인병이 아닌 게 없어요.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가져서 생기지 않는 병이 없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쌀이 안 맞아서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다. 먹지 말라. 그렇지 아프겠죠? 수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이론을 이해하고 나면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체험이 가미돼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도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딱 결정되게 돼요. 내가 이게 정말 옳은 걸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겠죠. 오르면 한 발짝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당장 여기서 오늘 뭐 파가 안 맞습니다, 고추가 안 맞습니다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분이 아무래도 치는데 집에 갔는데 신랑이 갑자기 왜 바뀌었노? 그러면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부딪힘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제가 처음 가서 설득할 때 뭐 그렇지 않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합니다. 엘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해 주는 편입니다. 엘러지가 있다는데 엎드려 먹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 맞는 거는 골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래서 사상치질로는 이렇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는데 자기 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한테는 태음기가 들어있는 음식이 좋고 소양, 소음인 거는 무해무득하고 뭐로? 면역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4개 다. 그러니까 내가 열을 굶었어 그러면 태양인 거고 소양인 거고 뭐가 먹어야 돼요. 일단 음식이나 에너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게라는 거는 자기 걸 더 먹으면 떨어지게 돼요.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객관적인 성분이에요. 이거를 문제는 정확하게 소양이, 정확하게 소음이 이렇게 나눠주는 데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죄송하게도 일반 한의사 중에 잘못 나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음식도 잘못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씩 다 해요. 저희가 분류하는 거는 다 하나씩 다 해본 거예요. 안 한 거는 저 리스트에 안 들어가요. 그거 모르니까 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갖다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상의학을 지키시면 사실 이 굉장히 건강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건강뿐만 아니라 기도 뭐 자기가 건강의 기도 있지만 재물의 기도 있고요. 이 기가 좀 다 달라요. 근데 이 음식이 이 돈 기운, 재물의 기운도 영향을 줘요. 놀랍게도.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측정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잘 배우면 3달째에 학생끼리 측정을 시켜요. 음식을 놓고 정말 돈 기운이 얼마나인데 맞는 건 늘었느냐 줄었느냐. 건강한 가정은 별로 안 먹혀가지고 건강이 늘었냐 줄었냐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별 신경 안 써요. 근데 돈 기운이 늘었냐 이거는 이만해져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해보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끼리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학생들끼리.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잘 지켜요. 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르쳐봐도 달라요. 결단력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상치질을 진단하는 법은 우리 테스트나 완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게 근육력학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근육력학 시범을 보일 때에 이 체질 나누는 거, 지기에 따라 힘이 바뀌는 거, 다 이게 뭐다? 내 안에는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걸 석가는 불성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했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소양이는 이렇게 두 손을 오른손으로 돌리는 게 힘이 세집니다. 소음이는 왼쪽으로 돌리는 게 세집니다. 소양이 소음 모르니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반대예요. 태양에는 두 손을 바깥으로 할 때가 힘이 세집니다. 태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세져요. 모르시죠? 아무도. 근데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금반지가 소양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양이한테 나쁜데
소양인이 소음기를 갖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였어요. 두 군데구나. 새끼손가락하고 새끼발가락만 반대 치질이에요. 소양인, 소음인은 반대로 새끼손가락만 소양기를 떼요. 소음인은. 태양인은 엄지가 소음기를 떼요. 소음기를. 그리고 태음인은 약지가. 요 반대예요. 태양, 태음인은 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순금이 있으시면 그걸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양인이 만약에 금반지를 끼고 싶으면 새끼손가락을 끼야 돼요. 그래 힘이 세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힘이 세진다 약해진다가 별로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여기 힘 세신 분들 제가 불러서 이렇게 해드려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마찬가지로 반대 걸 놓게 되면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반대 거 아니 자기 거 놓으면 힘이 세지고 중립을 놓으면 힘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상의학적으로는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진짜 폐가 이만할 거냐? 뭐 제 키만 할 때 이만하면 더 크면 더 클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폐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폐, 위안, 혀 이런 피부 이런 것들이 폐 무리다.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은 바다 낚시 같은 거 잘하세요. 햇빛에 강하니까 엄청 바위가 뜨거워도 막 여름에 잘해요. 태음인은 거꾸로 요게 약해요. 반대로. 그래서 폐가 피부가 약해요. 그래서 그게 뭐 피부에 흑점이라는 이런 것도 잘 생기고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약해요. 그래서 그 태음인의 기본 성향은 어떠냐면 태양인은 나를 따르라 해요. 정말 나를 따르라 해요. 말을 해서 듣는 것 같아요. 들보고 해요. 근데 결국은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태음이는 절대 내색을 잘하네요. 태음이는 이재만 선생님 표현입니다. 혹시 여기 태음이 있더라도 놓아하지 마시고요. 음흉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음흉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음흉하니까 남들이 날 곡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정치인은 태음인이 해야 돼요. 소양인은 말실수를 잘해요. 대신에 뭘 하겠다고 빨라요. 액션이. 조금 경솔해요. 대신에 옳다 그러면 끝까지 가요. 내가 총대를 내지 그러는 거예요. 소양인이 맞습니다. 태음인은 절대로 안 해요. 태음인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소양인은 말해놓고 괜히 했네. 내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분명히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안 하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이래요. 소음이는 잘 안 해요. 또 소음이는 그런 말들을 잘하면 내성적이에요. 내 속만 써. 이게 좀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뭐가 더 좋으냐? 그런 거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나 이런 거 정치 쪽으로는 태음인이 유리해요. 왜냐면 태양인 같이 나를 따라갈 버리면은 적이 많아요. 적이 많잖아요. 나 맘대로 한다는데 안 많겠어요. 근데 상황을 봐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나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있다가 정치 제출마다 정치 은퇴 이런 거 이게 안 해요. 태양인데 절대로 가만히 있다가 살짝 빠져 있다가 복귀했다 이런 거지. 이거 안 해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양이는 정치했다 그러면 바른 말 하다가 맞아요. 바른 말 하는데 듣기는 싫은 거거든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먹어야 되는 음식이 다르다. 소양이들은 액션이 빠르니까 그걸 늦춰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고추 같은 거 피하라는 거예요. 소음에는 액션이 없으니까 좀 불 좀 질러줘야 되니까 고추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명사를 하면 이게 무슨 명자면 이게 무슨 명자죠? 보통 명사는 발걸 명자로 알아요. 보통 아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쓰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어술 명자예요. 상이 뭐라 그랬죠? 상이?
생각인데 어떤 생각? 어떤 일들에 대한 생각,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아까 말한 공산주의라면 나 그거 싫어부터 나는 그게 공평하게 나는 거 좋아 이런 생각들. 옆에 사람이 보니까 얘가 인생이 망가졌어 그런 파산되는 생각 이런 거. 그게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상은 그런 걸 의미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어. 그럼 다음에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그런 게 상이에요. 이 상은 뭘 기반으로 할까요? 이게 색수 상할 때 상이에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건 같은데 받아들이는 건 이거에 따라 달라. 수가 달라져요. 드러난 건 같아. 수가 달라져. 그럼 내 생각이 같겠어? 다르겠어요? 맞은 건 똑같은데 다르죠, 생각이? 그럼 뭐가 달라? 행동이 달라져. 이거 할 거냐? 반갑다 할 거냐?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정리된 생각이 식이에요. 이 식은 뭐하고 같다고요? 내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은 자기 편견이라. 그러니까 명상은 뭐냐? 이 편견을 어둡게 해라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으니 이 편견을 내려놓고 원래의 의미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하는 게 명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대부분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드나요? 이게 참 어렵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초도 못 가요. 대부분들 뭘 생각하라고 해도 몇 초 유지하기 어려운데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명상은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장님 쳐주실 때 내 몸을 놔둔다 그러면 그거에 맡겨서 내가 낫겠다는 생각만 하시는 게 명상인 거예요. 그 한 생각만 하는 게. 그 일념이 무념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 일이 뭐냐? 온우지 하나야. 내 몸에 이만 하나든 밖에 있는 하나든 하나야. 그 하나가 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어디에나 있는 건 없는 거랑 같아요. 수학적 정의에서 어디에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무의의 개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있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원장님이 하실 때는 여러분 수련하실 때는 거의 맞추셔야 돼. 생각을. 아까 만나는 아까 했던 일 아무리 생각하셔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걸 수련 시간에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바뀌나요? 하나도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그거에 관련된 답이 딱 떠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명상은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그 모든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사업을 딱 봐요. 주제가 다른 거예요. 경영의 명상은 내 사업일 거고 내가 깨달음의 명상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불성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주제만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집단이 나누게 되면 이걸 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명상이 토론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집단 명상에서는 토론에서는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정의. 내가 징을 치실 때 이 정의가 명확하게 안 전달되면 그렇게 해도 받아들인 사람마다 편견이 있어 다 달라요. 이거를 노작께서는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도 비상도이라고 해요. 나는 이 도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받아들인 사람 하나하나의 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붕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많은 걸 생각하실 거고 잘 못 보신 분은 내가 금붕어를 떠올리신 분도 있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수련이든 어떤 공부든 정의,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로 깊게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끊임없이 저걸 정리해내시는 거예요. 책 같은 걸 만드시고. 안 하면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10년 했다, 20년 했다고 뭘 했겠어요? 뭘 알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그쵸?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여러분들이 특히나 대화를 나누실 때에는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달라요. 요게. 자녀가 생각하는 단어와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걸 어떻게 일치시킬 거냐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해봤더니 이래.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도 잘 안 믿어요. 거꾸로 뭘 믿고 살아를 돌아가야 돼, 자기가. 나는 뭘 믿고 살지? 잘못하면 남들이 그냥 얘기하는 걸 믿고 살아요, 그냥. 의사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커요. 언론에서 뭐라 하면 그렇게 욕을 잘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쪽이 잘 안 보시겠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내 가치평가, 내 처음에 이걸 해서 뭘 만들어야 돼? 할 수 없이 식을 만들어야 돼. 내 수준에 판단하는 게 이거구나. 더 오래 하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도 수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할 때가 많아요.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죠. 뭘 고민을 하십니까? 그럴 때 무슨 얘기 하냐면, 자, 이 내용이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미분방정식 이런 걸 얘기해봐요. 근데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일으킨 게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미적분입니다.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거 쓰고 있는 문명의 대부분들은 이 미적분을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기라고 하거든요. 해석을 해서 저는 전기공학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이 학문이야 그럼 어떻게 했죠? 에이 뭐 그딴 걸 가지고 에이 그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수련은 간단해요. 선배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보면 돼요. 이 원장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맞아요. 그대로 살고 계시면 그게 맞잖아요. 그죠? 선배들 삶이 그대로야.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게 벗어나 있어? 그럼 자기만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수련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수련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사는 경계 중에 아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어차피 여기까지 안 가보면 그 밑에서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만 옆으로 가면 흑셀무민이에요. 가차 없습니다. 그쵸? 모르는 평가를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석가가 왜 칭송을 받는 거냐? 삶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대로 하셨어요. 자기 말한 대로. 위 없는 깨달음을 깨닫고 싶어서 추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석가는 이미 갖고 있어요. 왕자입니다, 왕자. 성도 있어요. 돈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왕자가 결혼한다 치면 와이프 많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많아요. 권력, 명예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떠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이분이 대각을 하신 다음에 삶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성주가 석가를 인도는 넓거든요. 저희가 3번에 걸쳐 갈 정도로 9박 11일씩 3번을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끝에서 끝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바리바리 싸갖고 와요, 석가한테. 석가가 깨달은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법이 멋지구나. 야, 이해가 없답니다, 이해가. 끝이라는 건 이해가 없는 시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했고요. 왔어요. 성주가 와서 싹 왔어요.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석가가 어떤 질문 던졌는지 아십니까? 몇 사과쯤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먼 길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당신은 왜 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멋지지 않나요? 33살 되신 분이 그 성주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석가가 그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이래야 돼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얼마나 녹여내느냐가 깨달은 거예요. 말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깨닫지 못한 것만 못해요. 그리고 지식은 아까 말했듯이 편견이기 때문에 틀을 정하게 돼 있어요.
공부만 많이 하는 사람은 늘게 더 어려워요. 이걸 지식의 저주라 해요. 편견을 못 보니까 거의 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론, 특히 자녀들과의 토론은 요걸 명확히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어린이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 강요 같아요. 네 얘기 해봐, 다 들어줄게, 다 듣죠. 1시간 다 듣습니다. 다 듣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친구 만나지 말고 얘 얘기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그래서 어렵죠. 저도 직접능하고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어려워요. 아직도. 근데 얘기를 그나마 공부하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쉽지 않네. 그래서 명상은, 토론은 뭘 잘하는 거냐, 결국은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불성이 있느냐를 놓고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진짜 그의 명상이에요. 그걸 잘하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 주된 생각에 집중을 해야 돼. 주의력이 있어야 돼. 또 당연히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딱 몰입해야 되는. 요가에서 요 몰입하는 건 사마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조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길게 끌고 나가야 탁 감이 튀어올라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의력과 집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구력이에요. 천재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그죠? 반짝이는 생각. 근데 저희 선생님 얘기는 달라요. 진짜 천재성은 지구력이라는 거예요. 반짝한 걸 어떻게 끌고 나가서 할 거예요. 사업도 그렇죠. 반짝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거야에 거의 다 걸려있어요. 그래야 뭔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생각자가 이게 모든 데서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데서. 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전기공학도 어떤 법칙이 있다? 관찰을 해야 돼. 뭘 하겠다는 주의가 있겠죠. 뭐 패러데이 법칙을 관찰하려면 그 생각을 하나 가져. 주의를 가져. 그리고 뭐를 해요? 집중한다기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결과들이 있지? 결론을 도출해. 그것도 관찰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러데이 사람이 저기서 번쩍번쩍 치는 번개가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어떻게 밝혀냈는지 아세요?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연에다가 실을 매달아가지고 그지 집어넣어요. 그거에다가 귀찮아도 벼락 맞을 건데 벼락 맞으려고 아예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이거는 지금 생각으로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죠? 그 사이를 싹싹 집어넣어버리니 그래서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주의와 집중력과 지구력 이 세 개가 됐을 때 결과에 도출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하는 것도 똑같아요. 1시간 하도 소용없어요. 몰입되어 있는 시간, 집중력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가 고수를 좌우해요. 변화를 좌우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내가 10분밖에 안 했으면 그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그 시간을 내가 집중해서 할 거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명상의 종류는 천지인 합의시법을 해볼 거고요. 일제무의식법도 간단히 해볼 거고요. 이건 뭐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동적 명상, 다이나믹 명상은 자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모을 수 있는 추억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예무는 원유 스님이 추었던 춤을 무예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이 추게 되면 거의 깨달음을 부처를 놓고 추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춤이 되죠. 그 다음에 역근공은 달마 아시죠? 혹시 무협지 보시나요? 젊은 분들 보신 분들 계시겠죠? 소림사가 이 불법을 깨달음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무협지에 무슨 대가 거기 나오지 않아요? 이 역근이라는 얘기가 여기 어떤 의미냐면 주역할 때 여기 역은 자연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노자가 얘기하는 자연은 우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싱귤레리티에서 빵 터질 때 어떤 원리냐? 기독교적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얘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주가 운행되어지는 질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노자가 얘기하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 그게 내 근육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게 역근공이에요. 그러니까 역근공은 당연히 자연의 우주 흘러가는 원리가 내 몸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게 다르잖아. 태초에 하나였던 태극의 힘이 내 몸에 드러나게 당연히 수준이 그만큼만 되면 내 의식의 수준이 내가 갖고 있는 주의의 수준이 그 정도만 되면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더 능숙해지는 것 차이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사업을 벌이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걸 돌려보는 거,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할 때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집단 완성이다. 원래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공유가치라고 하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걸 정해요. 남자 여자가 1대1로 살아야 돼. 그리고 정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공유가치라고 해요. 이게 절대 진리냐? 아니에요. 그쵸?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틀을 정해요. 그걸 공유가치라고 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해가 바뀌면서 지역이 바뀌면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1대1로 결혼해라는 게 저쪽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달라지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회가 유지해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의 선. 그러니까 수련을 잘하는 건 그 공동의 선에도 위배가 됨이 없고 내 개인에게도 위배가 없어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는 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수련한 사람들이 시간 안 지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표표하게 자유롭대. 자기만 자유로운 거지. 남들은 뭐야? 그쵸? 지켜도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고 안 지켜도 걸림이 없어야 되고 지키지 않아서 욕먹으면 그의 대가를 치는데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된 게 맞아요. 맞죠? 네. 네, 아직 다 안 지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지금 4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조금 더 하셔도 견디실만 하실 것 같은데 30분까지. 그죠?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얘기하십시오. 실습인데요. 일단 5분만 쉬었다가 실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5분만 쉬었다 하시죠. 끊어서 하겠습니다.